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확히는 3년 7개월 만이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언론 대응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민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사무실장 집무실이 이제 같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를 상징하는 저 장면 한번 좀 더 큰 화면으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정확히는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과거 청와대 출입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 다시 돌아와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달라진 게 대통령이 공식 집무실인 본관이 아니라 3층에서 업무를 본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처럼 업무동 대통령실과의 이 접근 거리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갈 때도 거의 뭐 1,000억 넘게 들었잖아요. 또 옮기는데 또 수백억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참 혜택이 됐을 텐데 지금 뭐 로고도 다 바꾸고 하면 이게 다 돈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문제는 결국 소통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이유도 보면 다 소통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관에 근무하고 비서들은 이쪽 비서동에 근무하니까 여기가 꽤 멉니다. 제가 가보면요, 여기 보통 자전거 한 대 넣어놓고 빨리 갈 때는 그 자전거 타고 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차를 놔두고 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게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김장수 실장인가 자전거 타고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차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 본관에는 대통령과 부속실장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속실장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에다가 이제 거기다 집무실 놔두고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요, 이 건물이 완전 D등급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여기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리모델링만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세종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집권 안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결국 이 핵심은 소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통한다고 용산 갔잖아요. 한 건물에 다 있었잖아요. 도어 스태핑 하다가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그다음 중단하고 다 칸막이 치고 뭐 완전히 이제 불통으로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다시 옮겨가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국민들과 기자들과 언론과 등등과 소통하느냐의 관건일 겁니다. 또 이제 한번 몇 년 좀 지나면 또 불통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세종 가서 소통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결국 문제는 소통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국방부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국방부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합참이 다시 거기다가 지금 현재 국방부에는 다시 들어오고 다 그냥 원상 회복입니다. 뭐 각 정부마다 여러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정부 이게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강성필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관저가 훼손 안 돼서 안 들어간다는 게 핑계고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관저 안 들어갔냐는 비판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뭐 견제하시는 것이 본인 또 임무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손바닥에 왕자 그랬던 대통령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뭐 주술적인 걸로 같이 등치시키는 것은 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상황에 맞춰서 뭔가 좀 정비가 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정말로 이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또 저희 민주당이 5극 3특을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 있다가 저희는 결국엔 세종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고 오늘 춘추관 브리핑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시 용산을 떠나는 이 대통령실의 내부 기류를 살펴봤는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 직전 주말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재명 정권의 2인자, 정부의 2인자인 김민석 총리가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재소자들도 좋아한다는 취지의 얘기, 이런 것들이 얘기하면서 당시 이제 야당에서 많은 뭐 비판들이 쏟아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총리가 할 말은 아니죠. 특히나 개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정당 관계자들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현직 자체가 총리이기 때문에 개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저렇게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예. 보고요. 저게 4년 중임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아닌 것 같아요. 예. 5년은 너무 길다, 5년이 너무 짧다. 그럼 뭐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예. 뭐 총통을 원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개헌의 효력이 현행 헌법상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지금 헌법이 머릿속에 없으신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이 특검이나 정치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 요건과 안 맞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예. 저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일 말만 하면 칭찬하는 은혜의 말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 총리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정치 행보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총리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 재수자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얘기는 정확히 정성호 장관 얘기한 건데 성치훈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어떤 건지는 뭐 아주 일부 일견 이해는 되는데 그만큼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취지를 5년은 너무 짧다 혹은 재수자들의 인기 좋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글쎄요, 뭐 일단 5년 너무 짧다는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의 개헌 이거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들의 모든 딜레마입니다. 예. 5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막 너무 서둘러하는 것들이 5년 단임제 국가들에서 늘 나타났던 예.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뭐 지금의 정권을 뭐 연장하기 위한 뭐 얘기다, 뭐 차기 행보를 위한 얘기다 이런 것들은 너무 선을 나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하셨던 얘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시 이제 청와대란 말을 잘 쓰시고 입에 익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